자, 7월 1일 드디어 됐습니다. 7월 1일. 여러분이 걱정했던 7월 1일. 7월 1일이 가는 의미가 쿼터가 2번이 지났어요. 그리고 파이낸셜 이어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호주는 독특하게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성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쿼터의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사실 줄 수 있겠죠. 여러분 홀딩 됐던 비자들 근데 쿼터가 다 차서 못 줬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주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것과 앞으로 변경할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처음에 뉴스가 나온 게 이거입니다. 서호주가 2024년, 2025년도에 이민에서는 서호주의 승리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서호주의 승리라고 말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호주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연방정부에서 저번 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외곽 지역에 대해서 디스커션 했죠. 디스커션 했습니다. 디스커션 페이퍼를 얘기했으면서 외곽 지역을 좀 어떻게 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서호주가 지금 현재 뭐 2천 얼마 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더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잠깐만 고민해볼게 하더만 어떻게 됐어요? 서호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웃기게 서호주의 승리 끝났어요. 이 연방정부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바로 10,000명으로 쿼터를 확보 요청했거든요. 근데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 10,000명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질문이 있죠. 왜냐면 이미 파이낸셜 버젯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정부 3만으로 고정했거든요. 그럼 이 10,00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이 10,000명이 절대로 3만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마가 5,000이고 서호주가 5,000이라면 3만 마이너스 5,000 하면 25,000개 남죠. 자, 그러면 다른 주가 뺏기지 않았을까요? 그 다른 주가 어딜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비자 할 때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 학생비자 거절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디다가 거절시키죠? 직업학교에 거절을 많이 시키죠. 특히 비즈니스 학과.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서호주를 서호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호주만 만약에 주정부를 많이 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서호주만 주진 않았겠죠. 네, 서호주만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뉴스가 또 나옵니다. 자, 이 뉴스가 뭡니까? 내용을 보세요. 퀸슬랜드가 마이그레이션 컷들 괜찮아,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웃기죠. 자 보세요. Number of skilled migration allocation to Australia will be cut. 이게 또 여러분 또 퀸슬랜드에서 컷했다, 퀸슬랜드만 컷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퀸슬랜드가 컷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퀸슬랜드 주지사가 우리 이민 감축해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에서 여러분 이게 위치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퀸슬랜드에 배당된 그 숫자를 줄여버려가지고 어디로 줘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타즈메니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호주에서 10,000명을 확보했다는 게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서호주만 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곽 지역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호주, 남호주, 그다음에 타즈메니아까지 다 포함해서 줍니다. 각각이 어떻게 해요? 추가로 더 받습니다. 1,500명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그 서호주는 2,500에서 지금 5,000을 됐죠. 5,000을 많이 몰아줬으니까 나머지 타즈메니아 안 주면 또 안 그냥 그러니까 그 각각 또 이렇게 1,500명을 더 받았으니까요. 그럼 총 어떻게 되냐? 지금 2,500 플러스 3,000 약 한 얼마예요? 2,500 플러스 3,000 하면 5,000 얼마. 5,000 얼마가 잘 보세요.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에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은 외곽 지역의 승리는 도시화된 그 동쪽에 있는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의 이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정부 스폰을 뉴사우스웨일즈, 퀸슬랜드, 빅토리아주에 하고 있다면 좋지 않는 뉴스. 특히 퀸슬랜드는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퀸슬랜드 주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애들레이드나 타즈메니아, 서호주에 있다.
주정부 기대하셔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비자 이제 뭐 이민성 사이트에 업데이트 된 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사이트를 가셔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7월 1일 날에 한 게 뭐 수십 개가 됩니다. 업데이트 된 게 뭐 액트도 바뀌었고 레귤레이션도 바뀌었고 뭐 인스트루먼트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폴리시도 바뀌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게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비자 신청비가 인상이 대대적으로 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 인덱스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비자 신청비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뭐 학생 비자가 많이 올랐죠. 예, 학생 비자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으시니까. 이민성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학생 비자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예. 그다음에 고용주 스폰 비자 홀더에게 근무 조건을 7월 1일부터 완화를 시키는데 이 근무 조건 완화가 뭐냐면 옛날에 60일에서 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60일 이상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180일, 거의 6개월 정도로 완화시켰어요. 그게 지금 비자가 들어가는 사람과 앞으로 나올 사람과 이전에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거 있으니까 요거 잘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을 해줘요. 근데 이게 좋은 뉴스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자 홀더에게 어떤 베네핏을 더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고용주가 내가 스폰 비자를 줬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고용주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비자를 실컷 줬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프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비자법을 보면은 고용주에겐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지원자에겐 조금 좋게 만들어. 근데 이게 좋게 만들어 줬다 해서 이게 영주권으로 연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용주 스폰 비자가 비자 홀더에겐 유리하고 고용주에겐 불리하게 바뀐다면은 고용주들이 스폰 비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겠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갈수록 고용주들이 스폰 비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S 스폰서 비자의 그 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이민성 자체 심사 규정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미 이민성에서 뭐 인컴 스트레스 홀드도 7만에서 7만 3,150을 올리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월급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첫 번째는 그거를 올림으로써 제뉴인한 포지션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그만큼 월급을 줄 수 있으면 해라 이 얘기죠. 그럼 고용주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고용주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계속적으로 스폰 비자를 주는 걸 안 좋게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바꿨을까요? 아니면 부대적으로 계속 바꿔 가려고 할까요? 데이터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6월달 나오는 데이터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있겠지만 넷 마이그레이션 컨트롤 못했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 마이그레이션 컨트롤 못했다는 건 제가 왜 예측을 하냐면 이미 이민성에서는 6월달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거예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요? 졸업생 비자와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못 놓도록 7월 1일부터 했죠. 그럼 7월 1일부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민성은 자기 자체 데이터에서 넷 마이그레이션 컨트롤 못했다는 게 거의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럼 또 결과적으로 또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고용 스폰 비자도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것들이 정책이 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폰 비자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5월달, 6월달 계속. 그러면 비자 심사가 더 많이 넣었으니까 심사가 지금 점점 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체 규정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에는 적용 안 했던 것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민성에서 이제 요번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그 레귤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민성 그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거는 이제, 법무사가 볼 수 있는 건 내용인데, 자, 2024년 7월 1일 날로 해서 보이죠. 근데 이게 2024년도예요. 3이 아닙니다. 4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자, 액트 하나, 마이그레이션 레기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 그 다음에 폴리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은 그냥 다 안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민성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번. 고용주에게 많은 의무 조건을 많이 부과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주 스폰 비자에 대해서 이민성은 뭔가를 전략을 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법령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근데 이미 법령을 바꾼 내용이 수상쳤죠. 왜냐면 이 Migration Amendment에서 Strengthen the Employer Compliance, 고용주가 어떠한 조건을 잘 지키는가를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 법령을 통해서 레귤레이션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좋지 않죠? 이게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 졸업생 비자 알죠? 뭐 졸업생 비자 조건도 다 여러분 바뀌었으니까 저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패밀리 바이오런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파트너 비자 할 때 뭐 패밀리 바이오런스 조건을 좀 더 강화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비자 신청비 변경,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돈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뭐 3,310불에서 3,400불. 이 결과적으로 3,310불. 예, 그다음에 뭐 1,600불에서 1,700불. 별로 많이 안 올랐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학생 비자가 갑자기 점핑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4%, 5%? 이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졸업생 비자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졸업생 비자는 간단하죠. 뭐 조건 같은 거, 나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바뀌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보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게 뭘까냐면 여기가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여러분 policy 있잖아요. and procedure, 뭐 instruction, 이거 법령 아닙니다. 근데 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덜 갖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관심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이게 내부 규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법은 아닌데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들이 보는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들은 이걸 보고서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들에게 이 내부 규정을 바꿨다면 이 내부 규정을 바꾼 날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되는 걸 보면은 이게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민성 직원들이 심사를 할 때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법이 바꾼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케이스 오피니언이 이러죠. 난 내규 규정에 따라서 난 심사를 했어요. 그럼 뭐 이기시려면 재심을 가셔서 하세요. 근데 그 재심에 대한 코스트와 그에 대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냐요? 아무도 안 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통해서 재심으로 갈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캐릭터 테스트 있죠. 캐릭터 테스트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범죄를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이민석 장관이 그 장관 디렉션 발표하면서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사파리 비자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파리가 이게 이민석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 보이시죠? 사파리. 예. 그리고 뭐 이 프로텍션 비자, 난민 비자 또 이민석 싫어합니다. 난민 비자 이민석 장관이 싫어하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빨리 끝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파리 템포러리 스킬드 비자,
대해서 노미네이션인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업데이트를 이거를 갑자기.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요걸 보세요라고 하죠. 그럼 요거 보면은 어떻게 되면 PDF 파일이 나와요. PDF 파일이 나옵니다. 이 PDF 파일 내용을 보면은 50몇 장짜리입니다. 50몇 장. 언제 했어요? 2024년 6월 4일 날 어프로브 했죠. 그리고 지금 적용을 갑자기 7월 1일 업데이트 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는 교과서가 됐죠. 그 이민선 케이스 오피서들이 봐야 될 교과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노미네이션. 여러분 이제 스폰서십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있으면 그러면 고용주가 이 지원자를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데이트 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들어가 있는 노미네이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민성이 노미네이션을 진짜 얘네들이 원래 하고 싶은 규정을 다 적용하잖아요. 노미네이션이 거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민성도 어떤 케이스는 노미네이션 심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정 직업군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걸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잡 아웃이 없어지면서 잡 앤 스킬드 오셀리아가 모든 걸 테이크 해버렸어요. 그럼 걔네들이 심사하는 각 직업군별로 그 마켓 샐러리가 있어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적게 주잖아요, 연봉을. 그럼 비자 거절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라서 이거를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서 그래도 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민성에서 노미네이션 심사가 점점 강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 뭐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481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영주권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성은 올해 하반기죠. 그 하반기가 정확하게 어떤지 뭐 지금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고용수법 비자를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미네이션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이미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D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디시전 메이커, 여러분이 생각하는 케이스 오피서를 얘기해요. 케이스 오피서들이 이 케이스가 정말로 진짜 케이스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 조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발췌해 왔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꼭 이거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들이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너무 신청자 많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약간 좀 의아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DM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DM은 디시전 메이커예요. 케이스 오피서는 뭔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떤 걸 적용하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즈니스 액티비티와 여러분의 포지션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무슨 어떤 가게래. 그럼 그 가게가 왜 이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 필요한지를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민성이 뭘 안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가서 설명하겠지만 특히 매니저 이런 직업군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직업군으로 만약에 노미네이션 집어넣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이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제뉴인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날 학생 비자에서 제뉴인 템포러리 크리테리아 GT라고 많이 봤죠. 제뉴인 뭐 스튜던트 이거 많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은 사파리 비자나 고용 스폰 비자에 있다는 걸 모르셨죠? 이 제뉴인 여기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제뉴인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게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 정도 될 정도로 정말로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뉴인닛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민성이 여러분의 고용스폰 비자를 공격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는 제뉴인니스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호주인을 고용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연봉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가 세 가지가 큰 이슈거든요. 근데 그 제뉴인니스 안에는 포지션도 들어가고 제뉴인니스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회사에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제니니스 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의아한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포지션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increase in the business activity 아시겠어요? 이거 적용하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안 했거든요, 한동안.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코로나 때 매출이 감소가 됐던 비즈니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코로나 기간 또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가죠.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서 저희 매출이 계속 안 나와요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주 서류를 보고 이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면 괜찮지만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증가되지 않고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좀 더 줄어고 있으면은 이거를 조금 많이 조금 기다렸다가 만들어 놓고 넣는 게 더 좋다. 아시겠죠?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컨트랙트 뭐 이런 거 뭐냐면은 만약에 매출이 줄었어. 근데 이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 그런 에비던스가 없으면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고려해 보셨습니까? what 퍼센테이지의 호주 사람이 너희 그 비즈니스에 있느냐. 이거 보고 여러분 결정한다면 여기 걸려들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회사는 오너 빼고 다 임시비자로 돼요. 그런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민성이 이제 어떤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약간 적용 안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걸 다 적용하기 너무 어렵고 그쪽에 사람 못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게 또 코에 가면 코걸이, 이렇게 가면 길거리인데 뭐냐면은 만약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인더스트리가 디클라이닝 하고 있다 라는 증거가 있으면은 거절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조금 걱정되는 얘기기도 하고 또 이것도 좀 걱정됩니다. 또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 새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jobandskills.gov.com 요게 지금 중요해지고 있어요. 요번 정보에 들어와서 여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리피터블 소스가 여기에요. 이민성에서는 여기 데이터 가지고 unemployment 실업률이죠. 호주인의 실업률이 보다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이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제뉴인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못 구하죠. 실업률이 높은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뭐 평균적으로 뭐 5%야. 근데 이 인더스트리가 5%거나 6%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 호주 사람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왜 너는 외국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 이렇게 적용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이걸 적용 못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행을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돼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아직 제 생각에는 이민성에서 CT 위주로는 아직 노미네이션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응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가? 여러분 특히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어 스킬 레벨 코어 스킬 리스트 발표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합니까? 코어 스킬 발표를? 지금 7단계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5단계가 완료됐고 6단계, 7단계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곧 됐는데 올해 되겠죠. 이 됐을 때 이게 어디까지 적용했나? 이건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파리 비자는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가 발표되기 전에 무조건
뭐 내가 직업군이 아직 살아있으면 놈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다마스킬 리스트도 이거 새로 발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있는 그 리저널 디스커션에 대해서, 리저널 비전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때 외곽 지역에서 이 다마스킬 리스트를 없애기 어려워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드백이 다마스킬 리스트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통합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TSS 노미네이션 준비해서 코로나 때 여러분이 이거를 심사했던 기준대로 그대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는 포지션이 정말 준비하고 호주인 비율도 보고 이 코로나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사를 기준을 여기에 잘 맞춰야 되고 자펜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봉보다 낮으면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이 AMSR 맞추고 TSMRC도 맞추고 핸드도 그 자펜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준에 했던 연봉보다 낮으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폰서를 정할 때도요 매출이 점점 성장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의미하냐면 뭐 오픈된 지 3에서 6개월 정도 이내에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지션이 정말 이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 호주인 비율이 조금 많은지, 그리고 연봉 조건도 딱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73,150불 딱 맞추잖아요.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A는 아까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끝났고요. 제가 내일 또